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건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유영단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844만 1천원, 기타 사용료 1997만원, 객실 이용료 등 기타 사업 수입 6억 4872만원, 이자 수입 및 그외 수입 1810만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 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에서 374쪽까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7억 5072만 8천원보다 7.43%가 감액된 43억 97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휴양객실 운영 등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7억 6,332만 5천원, 시설유지 등 효문화마을 시설관리 2억 9,224만 7천원, 산책로 정비 및 인건비 등 뿌리공원 관리 11억 2,067만 2천원, 한국족보박물관 운영 2억 5,679만 5천원,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직원 보수 17억 100만 8천원, 기본경비 2억 6,36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예산은 신규 사업 추진 및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단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규모 및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8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298만 원 감소한 43억 9,775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주로 객실 이용료 등 사업 수익과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으로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와 박물관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사업소 운영에 따른 시설비와 인건비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효문화 체험학습 운영 축소에 따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설명서 자료 10페이지 뿌리공원 유료시설 수입 올려주셨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찾으셨죠? 예. 보통 그 전까지는 보면 매점 수입하고 스낵 카페하고 따로 구분해서 예산을 올리셨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번에는 같이 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조직 하신 개편 이유가? 되면서 예, 이제 예. 프리공원 과가 따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리공원 팀으로 축소되면서 그 업무도 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매점하고 스낵 카페 같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료 시설이고 해서 하나를 합쳐서 올렸습니다. 업무는 이제 한 직원분께서 보시긴 하지만 엄연히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분리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은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합하시더라도 조금 사업 개요에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금액을 좀 책정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행감 때도 보면 이 비율이 좀 달랐었잖아요. 그렇죠. 증감되는 것도 달랐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조금 다시 전처럼 좀 나눠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한번 드리고요. 네. 예, 그리고 3차 추경 예산 때 보니까 이제 매점 수입은 감소해서 한 33% 감소하셔가지고 올려주셨었고, 그리고 스낵 카페는 이제 12% 정도 증액해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나왔던 총 금액을 그대로 지금 25년에 예산을 채우셨거든요. 네, 그대로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때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소장님께서 이제 그때 보고하시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재방문율이라든지 조금 더 확산할 수 있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또 뭐 예산액을 과소추게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예산에 감액한 거는 이제 매점 수입이 계속 보면 3년간 계속 추이를 봤을 때도 좀 과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경 때 6천만 원 감하고 스낵 카페 증가했는데 합쳐서 지금 5천만 원 정도를 감하는 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3년을 지금 예상을 하셨다 그러면 22년, 23년, 24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계속 봤을 때 이제 네네. 전에 결산 때 보면 항상 몇 천만 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네. 본 예산 올렸던 거를 감을 하지 않으면 네네. 계속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차 추경 때 맞춘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번 본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의 맞아갈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예. 금액을 이제 뭐 서로의 입장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절하신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보통 이제 22년이나 이제 그럴 때는 보면 이제 3년을 추계를 하시기에는 조금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피치 못할 상황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뿌리 축제라든지 점점 활성화도 하고 또 거기를 더 활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객실이라든지 많은 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냥 일단 추진하시려는 노력도가 더 중요한 거지 저희 의원님들의 조금 쓴소리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셨다는 거는 좀 저희 꼭 입장에서는 그런 건 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점일 계속 한 6천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는 예. 그 전에 벌써 반영을 해서 감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예. 이제 물론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취지로 보면은 조금 가소축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여기 전문위원님 지금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풀이축제 아니 축제뿐이 아니라 활성화 등 이제 잠시만요. 뭐 효문화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보니 좀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문위원님께서도. 네네. 근데 확실히 이런 활성화가 돼야 뭐 이제 매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수입도 더 이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효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소장님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 사업 아세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거기 평생학습과에 보시면 그 지역문화 교육 중에서 효문화 테마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와서 직접 체험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상시에는 올 수가 없었고 근데 또 그게 이제 그대로 이제 조금 유지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상으로 강사가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평생학습과에 같이 이제 소통하셔가지고 그 친구들이 직접 효문화의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론으로 이거는 체험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올 수 있게 이제 여기 효문화 관리소에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도 한번 다시 좀 찾아봐 주시고 해서 계속 연계하시고 소통하셔가지고 좀 확산율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 편의시설 운영 일반 수용액 올려주셨는데 지금 작년보다 줄기는 했는데 보니까 이용권 인쇄비가 좀 감액된 것 같고 자동 판매기를 철거하셨다고 하셨어요. 철거 예정입니다. 말일까지. 예, 예. 운영.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일까지 하고 해서 네네. 예산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철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기존에 그 자판기라고 하는 게 예. 물건을 받으면 그 자판기는 그냥 무료로 갖다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저희 자판기의 경우는 이제 매월 30만 원씩 그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저희가요? 네. 예. 아, 그 수익금 거기 자판기에 오는 그러면 저기 이제, 실제로 이제 수익금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철거하고 미리 네. 안내를 충분히 해서 네네. 그러니까 객실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게 되면 네, 그 네. 자판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자판기 한 대에 이제 설치되어 있으셨던 네,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임대비를 지불을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임대료를 내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내게 되면 실제는 수익이 거의 없어서 아, 그동안은 안 냈는데 하반기부터는 내라고 이제 그렇게 통보를 받으신 거예요? 저희가 물품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네, 네. 이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객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네, 해서 필요한 물품들이 다 갖고 오시게 되면 그 판매하는 것들이 뭐 과자나 뭐 칫솔 치약 이런 네, 정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칫솔 치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챙겨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예. 지금 보면 그러면 과자나 스낵이나 음료 자판기는 따로 없으신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자판기 한 개에 예, 예. 음료나 과자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네네. 실제로는 그분들한테 필요한 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 지금 본 의원이 이제 두 가지 저는 임대료를 낸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보통 장소를 오히려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자판기를 놓으시는 분들이 수익금을 창출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임대료를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않기- 예전처럼 않다는 이제 이유로. 음료수를 많이 드셨다면 음료수 자판기 네, 놔을 네, 때 음료수 값만 줬으면 되는데 네, 지금 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임대료를 또한 내야 뭐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네요. 매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결국은 찾는 방문객들이 계속 줄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아쉽고요.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는 하시지만 지금 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그 오픈하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네, 영업 맞습니다. 종료 시간이라든지 네, 네. 영업 전에 필요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랬을 때 혹시 이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좀 이거를 이제 필요로 하실 때도 있잖아요. 뭐 예.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럼 이제 조금 여기 그냥 여기 사무실 자체에서 따로 좀 구비를 해 놓으시거나 이런 방법 한번 찾아보실 네, 계획이 한번 있으세요? 그쪽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제일 추구하시는 재방문율에 많이 이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불편하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아마 오늘 기온이 가장 낮게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문학 마을 관리사무소가 여기보다는 기온이 평균 기온이 더 예, 떨어지죠.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도 정도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분들 감기나 이런 어떤 건강해지지 않도록 각자 좀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입니다. 네, 네. 지난번 3차 추경 때도 아마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당시 사유로 그 생활체육회 소속 강사분들이 와서 했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25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한번 확인을 다시 해보셨나요? 네,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 통보는 안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구체육회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예산에 좀 절약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지원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예산 잔액이 생기는 거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럼 네, 그래서- 예, 요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게 네.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5쪽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 예, 찾았습니다.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를 이제 국시비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네. 지금 이 산책로 정비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예, 이 사업은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러니까 정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국비 받아서 하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네. 처음에 뿌리공원이 이제 조성됐을 당시에는 산책로가 좀 좁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정도 조금 확장하면서 공사를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잘 모르시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산책로가 조금 확장되면서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뿌리공원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산책로 끝까지 갈 수 있게끔 그 전동 카트를 구매를 한 게 있거든요. 아, 네. 아마 2016년이나 17년에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 아,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있긴 한데요.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덕을 넘어가는 것 자체는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하상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 정도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그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돈만 있으면 그 하상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사용을 안 한 게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정확한 연수는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내구연한이 지금 구매를 하시고 사용을 그 기간은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네. 그 지금 내구연한도 지금 다 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들은 거는 이제 배터리만 교체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운행을 하려면은 운전직이 또 필요한데 운전직은 지금 없고 운전직은 계신 현재 거예요? 없고요. 예, 그 프리공원 팀장님이 운전이 가능하다고 이제 항상 대기할 수는 없지만 그 연락이 주시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하상 주차장에서 박물관까지 정도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한데 예, 사용 가능한 지금 예, 예. 배터리 교체 관련된 예산은 편성을 안 하셨죠? 따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때 추경이라도 계획은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그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구 연한이나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거 좀 잘 살펴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58쪽. 네, 연구 용역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그 예산 사전 설명 간담회에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용역 추진하시게 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족보박물관이 개관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서 좋은 사업 계획이나 방향을 잡아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예, 그 용역에 담은 어떤 그 업무 지시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과업 내용은 이제 네. 예, 환경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 체계하고 영역별 중장기 발전 과제,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 사업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담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족보박물관은 정말 특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해서 족보라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를 주제로 이를 집대성한 박물관으로서 사실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족보박물관은 적은 인력과 지원 속에서도 지금까지 15년간 과분할 정도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큰 문제 없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족보박물관은 효문화 마을이라는 중구의 대표 문화 자원 속에서도 가장 효문화와 가까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족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학생과 주민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효문화라는 가치와 전통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추진하려는 박물관 중장기 발전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박물관 이상의 역할을 찾는 문화공간으로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 사업에 대해 아쉬운 것은 사실상 최소 금액으로 용역비를 책정해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형식적인 용역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금액 부분은 제가 이제 판단을 못 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저희 박물관을 위해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세우신 예산으로도 그 과업지서 상으로 하면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십니까? 예, 하계사님이 이게 검토하신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액 부분까지는 말씀 못 드렸고 그 내용만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네. 사실 생각해 보면 효문화 마을을 대상으로 재원 투입을 하는 사업들은 지금까지 공원으로서 경관을 가꾸는데 집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려한 조경만으로는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끌어들이는 핵심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효문화 마을에서 문화의 핵심 축은 족보박물관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족보박물관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소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객실 이용료 세입 좀 볼게요. 사망서 80척이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토요일 날 자원봉사 한마음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네, 네. 거기서 한 5시간 정도를 좀 머물렀는데 1시에 가가지고 다 갔으니 참 경관이 참 빼어나죠. 네, 맞습니다. 예. 객실 이용료를 보면은 24년도 1억 5천인데 무려 3천만 원을 수입 증액을 했어요. 뭐 이제 그동안 또 이 수입이 계속 이제 느니까 이렇게 잡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예. 평일날 타 지역 분들은 상인실이 얼마예요? 42,000원이에요? 예, 타 지역 주민 42,000원 맞습니다. 네. 주말에는 52,000원 받고 네, 맞습니다. 입실은 3시부터 하고 예, 네. 네, 그렇죠. 이제 중구민은 5,000원 할인해주고 예, 금액이 중고민이 더 그래서 적습니다. 네, 맞습니다. 온돌방이 있고 침대방이 있고 단체실은 평일이 68,000원이에요. 예, 타 지역 주민입니다. 예. 타 지역. 주말에는 75,000원이고 그건 중고민이고요. 타 지역 주민은 8만 원이 맞습니다. 타 지역은 8만 원. 네, 네. 이 단체실 2층에 있습니까? 아, 2층에 있어요? 몇 명? 예, 2층이 맞습니다. 예, 네. 몇 명 수용하죠? 8명이 적정 인원입니다. 네. 8명이면 8만 원. 참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저번에 행정안이 추경할 때도 그랬지만은 참 남들이 봤을 때 관광 호텔 같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예, 예. 바깥 경관이 좋아서 예, 경관이 좋아서. 좋아하십니다. 네. 예. 외지에서 오기가 참 좋죠. 안녕 톨게이트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조건을 잘 갖고 있어요. 참 우리 이제 사업소가 됐지만은 정말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여름에는 뭐 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겨울에는 엄청 춥죠. 그 사무실에서 다리 건너갈 때 많이 춥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이 객실 이용료 세입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제 늘어났으니 앞으로도 예약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겠죠? 예, 예. 여가 프로그램 운영 일반 수용료 좀 볼게요. 세출 부분에 사업명에서 357쪽 설명자로 17쪽이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여기 보면은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노래 교실도 있고 뭐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날 보니까 프랭카드를 붙이는 걸 봤어요. 어디 산악회에서. 아, 소강당 말씀하시는? 네, 네네. 산악회에서. 네네. 서방. 그래서 여기다 어디 요건 뭐 등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등산하고 그 소강당을 좀 임대해서 그렇게 쓰려고 한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해주죠. 시설 예약을 하게 되면 예, 시설 예약을 네, 하게 되면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여기 아주 경관이 빼어나고 대전 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산에 갔다 와서 거기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단체에도 이제 임대를 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네, 시설은 거기 단체가 아니고 이제 또 시설별로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 시간대나 금액 맞춰서 미리 예약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기 이제 투숙하시는 분들 네. 그날 투숙 이제 하시는 분들 저하고 많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투숙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금방 노래방이 없어요. 그래요. 이제 그 근처에 노래방 가려면 한참 좀 나가야 되고 그래서 보니까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노래방 개방 안 하죠? 노래방 따로 있긴 한데요. 예, 예. 침해교실용으로만 쓰고 있고 예. 그 개방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술 드시고 뭐 노래방 기기에 고장나고 그래서 저녁 때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전에는 개방했습니까? 네, 전에는 개방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투숙객들한테. 네네 18시 이후에 개방했었는데 문제가 많아서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노래방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지금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이제 약주도 드시고 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나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침묵교실을 해야 되는데 바로 뭐 고칠 수도 없고 청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 개방을 못 하고 침묵교실 위주로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알았습니다. 거기 워케이션 한다고 지금 공간을 좀 구축 이렇게 해놓으셨죠? 기존에 이게 주민들 소통공간이라고 해서 2층에 있는 객실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예. 그곳에 지금 그 시설물 좀 구매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네. 본 의원이 거기 갔다가 그날 당직 근무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2층을 제가 물어봐서 여기 어디냐고 그랬더니 2층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 거기를 여기가 워케이션 공간을 구축하는 데입니까? 그거 맞다고 그래요. 봤어요. 그렇게 뭐 넓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워케이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케이션을 한다면 아마 별도 넓은 공간들이 좀 있어서 하면 좋았을 텐데 저희 이제 객실 이용하신 분들이 그래도 객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민 소통 공간을 활용해서 뭐 컴퓨터 작업이나 프린트나 잠깐 쉬시는 공간으로 따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 주민 소통 공간 좀 편의시설 확충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편리하시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투숙하시는 분들이 네네. 거의 좀 연령대가 좀 높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연령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내가 네. 그날도 몇 팀을 봤는데 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쉬시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바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객실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주민 소통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켓이라는 것은 이제 일과 휴가의 이제 합성이죠. 네, 합성하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집과 사무실에서 이제 벗어나서 직장이신 분들이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 업무와 휴식을 같이 동시에 이제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다른 데도 보면은 지원금도 받으면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또 이런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참 생각 잘하셨는데 조금 이 워케이션하고는 조금 맞지가 네, 않겠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생각을 것처럼 이렇게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런데 일단 오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잘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거를 확대해서 할 장소가 있다도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성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 의원입니다. 우리 뿌리공원 사업소가 관리원에서 이제 사업소로 축소 개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리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적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방문객이나 관람객은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상당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관리를 좀 잘 좀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에서 80쪽을 한번 보니까 식당 이용료가 이제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 부분인데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올해 24년도는 1억 9,200만 원을 세입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1억 6,3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됐지 않습니까? 23년도는 네, 네. 지금 3천만 원을 이제 세입을 추가로 더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그럼 2억 2,200만 원 이제 이 식당 이용료가 저쪽 뿌리공원하고 이쪽에 관련 식당하고 다 같이 합친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그 별도입니까? 휴문화 마을에 있는 식당입니다. 네. 식당입니까? 그건 별도로 저쪽에 시내 카페는 매점이나 스낵 카페는 별도 별도로 예산인데. 한 네,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총 수입인데 세출은 1억 5,700에서 4,2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1억 9,800을 잡았거든요. 1억 9,980을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세입하고 세출 부분의 차액이 한 2,220만 원 나지 않습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식당 이용료가. 그러면은 이제 이거 식자재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은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세입은 이제 우리가 식당 음식을 팔아서 수익을 올린 거를 또 세입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는 여기 들어가지 그래요? 않고요. 네, 실제 안 세입은 안 예, 들어가 그대로 있죠? 판매 금액만 예, 된 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백반이 한 그릇에 1인분에 4,000원씩 팔고 있죠? 이게 5,0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재료비가 4,000원이란 의미고요. 예, 예. 판매 금액은 5,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을 이익을 1,000원을 본 겁니까?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남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인건비 인건비는 예, 재료비만 별도로, 생각하면 예. 남는 겁니다. 네. 인건비 별도라면서요? 네, 이게 별도. 재료비만 생각하면 1,000원 남기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식당을 이렇게 봐도 물론 이제 가격을 저렴하게 받는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세입하고 세출하고의 격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계측을 안 해보셨죠? 이번에 예산 올리면서 봤는데요. 예. 그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뭐 그 세출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예.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이제 물가 상승 부분 같은 걸 생각한다 보면 예. 재료비 상승이 많이 돼서 그런 거고요.
세입은 하여튼간에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발생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세입 세출을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거 아닌가. 왜 그러면 인건비 여기다 인건비까지 포함한다고 보면은 적자 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 효문화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 노인복지시설 쪽에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게 서비스 차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조금 감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더라고 생각됩니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완전 순수한 음식 재료비만 이게 1억 거진 2억 돈이 200만 원이 부족한 2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세입 세출 보면 너무 불균형이 편차가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또 안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맞습니다. 네. 효문화 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익보다는 세출이 원체 크다 보니까 또 사업소로 또 축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한번 좀 더 참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세출을 한번 볼게요. 357조 한번 봐주시죠. 세출. 이거 공연 출연자 및 발표에 참여자 보상해서 이거 한 45% 정도가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을.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 공연팀의 출연자 보상 이게 감액을 했는데 지금 참고 자료를 보니까 문화예술 공연 운영 횟수를 9회에서 4회로 이제 줄였지 않습니까? 4회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리원에서 사업소로 변경을 하면서 이게 인원 관리 때문에 이게 횟수를 줄인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에부터 이제 공연을 계속 해왔었는데 공연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공연팀을 모집하기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전에 했던 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쉽지 않아서 네. 전문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해서 9회에서 4회로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예술 공연은 의원도 이제 가끔 한번 이렇게 가서 관람을 해봤는데 공연의 질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연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람객이 많이 오고 안 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공연의 질을 좀 더 수준 높은 공연으로 좀 높여서 공연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공연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4회로 줄인 겁니다. 네. 그 예산도 또 줄였지 않습니까? 예산을 거기는 45%면 거기는 50%죠. 50 네, 절반 횟수 정도 예 맞춰서 줄이는 줄였어요. 건데 네. 그러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공연 횟수를 줄이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횟수를 줄이면서 예산도 이렇게 거진 한 50% 정도 예산을 축소를 하면 결국은 공연의 질은 똑같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공연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공연 출연료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연료도 예산도 줄이고 횟수도 줄이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공연의 질은 그대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연 팀한테 주는 돈은 그러니까 줄어든 건 네. 아니고요. 횟수를 줄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예, 소장님 그렇잖아요. 횟수를 줄인 것만큼 공연 횟수도 줄인 것만큼 예산도 그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횟수가 그렇다고 공연의 질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잘하시는 하는 거죠. 분들 위주로 해서 뽑아서 4개 팀만 이렇게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거 앞으로 사회 하겠다는 그 공연팀의 공연팀 어떤 팀들입니까? 지금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담당 직원이 그 공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거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예술팀 그
자료를 좀 의회에도 좀 제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공연의 질이 좋을수록 문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람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좀 참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8쪽을 좀 봐주세요. 이게 효 문화관리사업소하고 뿌리공원하고 이제 공통된 질문인데 기간제 보수가 이제 4.3% 이렇게 증액을 시켰고 뭐 똑같으네요. 편의시설 운영, 객실 운영도 같고 뿌리공원은 2.7%, 공호관리 보조 기관제는 8%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난해 우리가 올해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상당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그만큼 많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불용 처리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증액을 한 걸로 지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난해 저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면 내년에도 또 그만큼의 예산을 불용을 시킬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에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증액은요. 생활임금이 올라간 게 기본적인 증액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지적하신 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 일하는 여건이 어려워서 그만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제가 객실은 11월 8일자로 전체 다 채웠고요. 네.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 1월 달에 채용을 해서 6명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기간제 근무자들이 어렵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불용을 시키지 않고 다 사용을 하겠다. 예,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간제 분들이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들이 좀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가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네. 366쪽을 좀 봐주세요. 박물관 행사 연구 용역비에서 2,2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 목적으로 이제 개관 후 15년간 대규모 투자 및 개선 사업 부재로 노후된 박물관의 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용역으로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박물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에 다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계속 저희 내부적인 검토 위주로 많이 됐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서 좀 더 좋은 사업을 갖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용역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내년에? 예, 최근에 용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없었습니다. 네. 이게 박물관 이거 돈으로 행사네요, 행사? 박물관 행사? 박물관을 행사가 아니고요. 이제 발전시키고 하는 게 발전시킬 아니고 수 있는 세출 용역이 예, 박물관 행사 연구 용역비입니까? 행사? 행사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한 행사를 제목을 뽑기 위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박물관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를 그 용역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연구를 해서 박물관을 더 좋은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한다면 뭐 반대를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그냥 연구 용역으로만 끝이지 말고 연구 용역한 결과물을 가지고
제대로 박물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시고 하나 당부를 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박물관에서 앞에 그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설명해 주시고 예, 안내하시는 문화 해설사 네, 그래서 이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수는 우리가 주는 겁니까? 저희가 아니고 시에서 주는 예, 겁니까? 시 시에서 쪽에서 따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려보냅니까? 관리 주체가 관리 어딥니까? 자체도 이제 저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예, 그냥 안내 친절하게 이제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해 달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잘 그러니까 나오시는 정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에서 인건비도 시에서 지급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면은 결국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한테 뭐 특별히 지시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그냥 부탁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부탁만. 예,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어차피 뿌리공원이나 박물관 쪽에 설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만큼 대우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가끔 물론 이제 사람 개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기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박물관을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 어느 기관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안내해주는 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방문객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고 또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은 방문객을 좀 조금은 무시하는 태도라든가 그런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가보면은 그래 우리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가서 우리가 신분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단순한 일반 관람객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관람을 하고 외부에서 이제 뭐 친인척이라든가 뭐 지인들 이렇게 오면은 안내를 해서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걸 우리도 가끔 한 번씩 거들릴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보수를 주는 거라면은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킬 수가 있는데 시에서 그분들을 파견을 하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만 그냥 부탁만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모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편함을 느꼈다 한다면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뿌리공원에 오래 나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열심히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이 각자 개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것들을 이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뭐 1년 360을 똑같을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은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처음 오는 분도 있을 테고 물론 여러 번도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 관람객이 그런 인상을 받았을 시에는 우리 뿌리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을 흐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람객들이 좀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관람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또 좋은 추억이 남아야지 다음에 또 다시 재방문을 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관련해서 사업소로 이제 축소를 되었고 또 관리 인원도 줄었고 또 예산은 또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관람객도 더 늘어날 테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우리 뿌리공원 관리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의원이 몇 가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 그 질의에 자판기 있었잖아요. 네. 2024년도 본 예산에 이제 수익으로 480만 원을 세우셨었어요. 2024년도 본 예산에 자판기 수입으로. 근데 지금 그 사용료 그니까
자판기 수입만 잡혔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세출은 없었거든요. 아, 네. 그럼 2024년도에 그러면은 이 세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운영을 아예 철거를 한 시점이 언제예요? 그럼 자판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는 아직 철거하진 않았고요. 올해 네. 말에 철거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서 수익금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용료는 또 내셨다면서요? 7월부터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추나 이제 3차 추경까지 오면서 그 관련해서 정리한 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수익을 480을 잡았는데 세출은 사용료 부분에 내야 된다는 세출 내역은 없었어요. 그럼 7월부터 냈으면은 2추나 3추에 그 출연료 그 사용료 부분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네, 잠깐만요. 예, 예. 예, 일반 수용비 쪽에서 아마 지출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게 일반 세액 수입으로 해서 들어왔으면은 그 수입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에서? 그러니까 원래 지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세출이? 2024년도에? 아니면은 급작스럽게 계약이 변경돼서 7월 달부터 지출이 생긴 거예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 그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여가 프로그램 및 취미교실 이용료 관련해서 2025년도 1,920만 원 전년 대비해서 이제 300%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네네. 이 취미교실 이용료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쭉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 본 예산 세울 때 720만 원에서 33%된 아니 480만 원을 처음에 2023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720에서 2023년도에는 480만 원을 반영을 하셨어요. 사용료 수익을. 네.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한 거 아니냐라는 답변에 이용객 감소,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 회복 단계라고 답변을 하셨고 2024년에 지금 480만 원을 세우셨었거든요. 네. 근데 4월 말까지 사용료가 640만 원이 징수가 되셨어요. 그 이용자에 따라서 증액을 편성하셨다고 하시면서 1차 추경에 316% 증액한 2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1추에 사용료 수익을. 네. 근데 지금 현재 결산액 10월 말 정도까지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거는 10월 말 현재로 예. 어느 정도나 되세요?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 정도? 네. 그거 추이를 봐서 1,900만 원 정도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2월 달에 예. 그 여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월 1,000원이었다가 예, 예.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네. 그 이용 개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지금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2023년도, 24년도 그다음에 이제 이 추경하고 이렇게 해오는 추이를 봤을 때 그 예산 이 세입 추계나든가 세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감액을 33% 했는데 다시 증액을 시키고 300% 증액을 일추에 해버리고 그 증액한 금액보다 또 적게 본 예산에 태우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좀 그 세출 예산 잡는 데에서 조금 좀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추계 자료를 산출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예. 되거든요. 예산 편성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사업명세 아니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뿌리공원 유료시설 수입 있습니다. 그 이제 매점하고 스낵 카페를 전년 대비해서 이제 한 19%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이 부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요 부분에서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제 방문객 감소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그 스낵 카페하고 매점하고를 한번 봤어요. 매점에 파는 품목수가 한 100여 가지가 넘더라고요. 네,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장 운영할 때 했었던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부탄가스도 팔고 퍼즐도 팔고 낙하산, 티셔츠, 뭐 여행용 칫솔 세트. 이게 너무 품목이 잡다하게 이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일반 뭐 편의점 수준 이상으로. 그래서 좀 이 선호도 조사를 좀 하셔서 정리를 좀 하시고 구조를 보니까 지금 사진을 봤어요. 스낵 카페에서도 간식을 사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앉는 편의 시설들이 있어요. 소비자분들이 오셔서 방문객들이 네네. 그죠? 네. 떡볶이도 드시고 네. 일반 커피도 드셔서 이제 탁자에 앉아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네. 매점은 그냥 사서 나가야 되는데 네. 이거를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원 내에 있는 벤치들이잖아요. 네. 이동거리도 있고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낵 카페 쪽에 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요 판단이 되는데 이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좀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이 고객들이 또 편하게 앉아서 간식도 드시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에 이제 이 뭐 방문객 숫자가 적어서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문객들이 와서 단가를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조건 이렇게 뭐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보다는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카페하고 매점을 합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그 정수물품에서 스낵 카페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었어요? 용량이 좀 부족해서 이게 네. 왜 천정형으로 돼 있는데요. 네. 그걸로는 커버가 안 돼서 그 스탠드형으로 하나 더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6페이지 이제 워케이션 구축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리셨지만은 그 좁은 공간에 이거를 갖다 놨을 때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 그 효문화 관리원 이 정체성하고도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일정 시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정도 업무를 보시고 또 이 업무 공간이 좀 조용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이 앞전에 스크린 파크 골프를 설치하려다가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었어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예. 차라리 방문객들이 같이 가족과 함께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 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 효문화 마을 관리 사업소하고 방향성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요거는 설치를 하면은 그냥 보여주기식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조금만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물관 행사 연구 용역비 관련해서도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의원의 판단에는 이 2,2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는 솔직히 용역 기간도 짧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재 이제 이 족보박물관이 한 15년 돼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용역인데 지금 이제 문제점은 아까 말씀하신 비전 수립이나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그 반면에 지금 이제 수장고 부족 문제가 있고요. 현재 그 소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필요한데 현재 이 용역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의 트렌드가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박물관 구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2층, 3층에 있는 공간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부분, 그리고 전시 이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서 이 족보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유일하지 않습니까? 이 그 컨텐츠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유일한 박물관이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게 15년을 왔으니까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형식적 용역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고요. 예. 예, 하계사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태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이 충청 유경문화권에 포함이 돼 있는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타 여타 박물관에 비해서는.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게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계속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설명서 자료 사업명세서 265쪽이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본 의원이 21년, 22년 예산액 쪽 살펴봤어요. 청사시설물 관리용품. 네네. 예. 네, 살펴보니까 21년, 22년은 700만 원에서 전액 집행이 되셨고 또 23년도 800만 원 인상했는데 전액 집행하셨고요. 이제 예상하기에는 24년도 전액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안 되신 거죠?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볼 때는 이제 24년도 집행이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 내용을 보니까 청사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거 조명 등 전열 제품, 뭐 손잡이, 주차, 뭐 탄력봉 이런 것들 등등이라고 지금 작성을 해주셨거든요. 예. 네, 이런 소모품들이 정확하게 이제 금액이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보실 때. 규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긴 네, 한데 예. 이제 그 필요시에 구매를 해야 하는 거니까 예. 또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좀 우려되는 거는 정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에 맞춰서 그냥 무조건 일단 일괄 구매하고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때부터 상황이 이제 발생될 때마다 그때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면대 같은 경우도 수정 같은 경우도 이제 파손되면은 부품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해야 되고 또 그때 구매를 예, 예,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예. 비품 관리 대장, 구매 대장 이런 거 가지고 관리하세요? 비품 대장은 예전에 이제 없어져서 예. 이제 그 이건 이제 시설물이 아니라 저 비품은 예를 들어서 장비나 자산시설 필요한 거는 당연히 이제 대장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소모품 대장은 예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따로 관리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성을 하셔야 이 예산이 소진이 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이 되시지 그거 않을까요? 이제 품위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다음에 네. 할 때 예산에 가고 예, 그다음에 예. 기집행된 거, 그다음에 잔액이 얼마 남아서 그렇게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네네. 문서로 다 근거가 남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잔액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이제 고장이 나거나 말씀대로 소모품이어서 필요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을 경우에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말고 이제 부서에 있는 그 일반 수용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데서 이제 뭐 이제 그거를 대체해서. 급하게 그럼 그 나왔죠. 동안은 어떠셨어요? 그동안은 거의 이렇게 맞게끔 예산 맞게끔 딱딱 떨어지게끔? 예, 거의 그렇게 맞았던 것 지금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지금 증거나 뭐 이런 건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유관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예. 지금 그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그 점검 사항에도 있었어요. 타 자체 단체에서 이런 물품을 그대로 그 금액에 맞게해서 구매를 하고 그대로 창고에 넣어놨다가 감사에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작년 이제 효문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비품 의약용품 관련해 가지고 그대로 금액이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의약약품 관리대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더니 1,000만 원 예상하셨는데 500만 원으로 추경 때 줄였고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 예산안에 500만 원으로 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뭐 무조건 된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 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이게 비품들이 뭐 몇천 원짜리들도 있을 수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소모품은 좀 이렇게 약소한 금액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떨어질 때는 혹시라도 그냥 일괄 구매해서 창고에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좀 쭉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 효율적으로 이제 청사 전체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사업 명세서 266쪽이고요. 청사 안전점검 대행 용역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제 예. 안전점검 받으셔야 되는 금액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작년을 보니까 본관부터 이제 1, 2, 3 별관까지 다 4곳을 받으셨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3종 시설물 뭐 15년 이상 노후 건설 건축물 관련해서 점검을 싹 해보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점검 대상으로 든 게 본관하고 이별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마다 이제 연 2회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1별관하고 3별관은 여기에 세당은 아니지만 따로 또 안전점검을 따로 또 하셔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일별관하고 3별관하고 그 3종 시설물 실태 조사를 했는데 네네. 그 양호로 이제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양호로 되게 되면은 3년마다 3년마다 이런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1별관하고 3별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셨으니까 이제 3년 지나서 그때 그렇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두 곳을 이제 산출 내역을 올려주셨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24년보단 25년이 이제 감소하긴 했지만 그 이제 네 곳을 했다가 2개소로 축소된 거에 비해서는 물론 인건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인건비는 한 15% 인상인데 전체적으로 이 용역비는 한 32% 인상됐거든요.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이제 올라왔고 여기 한번 요일표가 있죠. 약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고 해서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예. 내년도에 이렇게 예. 해야 되니까 견적가가 이제 몇 군데를 받아봤는데 요게 좀 이제 이렇게 나온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는 충분히 올랐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인건비 분이라고 증감 사유에는 적어 주셨는데 인건비는 15% 정도고 전체 비용은 32%라 지금 일단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견적을 내셔서 일단은 추계를 하신 건지 예. 그래서 변동이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냥 이제 다 이렇게 검사에 대한 결과를 받으신 건지 이 금액에 대한 가견적입니다. 가견적이신 저희가 거죠. 예, 그럼 그렇습니다. 변동도 가능할 예,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예. 되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다음번에 용역비도 혹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청사 외관 리뉴얼 예. 사업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외관을 새로 정비하시기 위해서
한 세 가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하실 계획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먼저 외벽 리뉴얼 사업을 보니까 외벽을 알루미늄 시트 패널로 예, 해서 예. 이제 부착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중구청에서 올라온 기사가 있어요. 건축 현장도 탄소 중립, 대전 중구 녹색 건축 실현 앞장서겠다라고 해서 기사를 올려주시면서 공공 건축물 과 건설 현장에서부터 친환경 자재와 신재생 에너지 등을 도입해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다라는 기사를 중구청에서 올려주셨거든요. 예. 예, 이거를 볼 때 에너지 소비라든지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지금 고려하시고 올려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고려하신 거예요? 그 단열 효과도 있고 또 흡음 효과도 있고요. 그런 단열하고 예. 단열은 당연히 한 겹 더 예, 붙으니까 예, 좀 예. 더 낫게 하겠죠. 흡음하고 그다음에 불 관련해서 거기도 이제 그 연소 관련해 가지고 불에 대한 타지 않는 이런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생각을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요즘은 그런 거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요. 지금 청량님께서도 얘기하시는 맨날 지속 가능 발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친환경 환경 쪽으로는 더 중요한 거고 탄소 중립은 최고로 지금 치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관공서부터도 이렇게 실천을 하셔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 보여주신 거에도 그냥 경관 이미지, 공공기관 브랜드, 도시 브랜드 이미지지 그 탄소 중립이나 환경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고요. 지금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강한 풍화중 그리고 UV 방사선 등에 의해서 변색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변형이 되는 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친환경은 뭐 이제 뒤로 미뤘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하신다고 하시다가 인상을 찌푸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 외관 관련해서 특히 이제 5개 서비스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 이색 주변 광고 마크를 해서 이제 조금 시간적인 변화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국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가시는 길이라든지 이런 조형물들이 오히려 지금 흉물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의원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오히려 흉물로 방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예산을 이제 네네. 의원님께서 어차피 이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진행 과정에서 의원님한테 이제 하나하나 좀 이렇게 또 같이 협의해가면서 또 설명도 드려가지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민원 처리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설명서에는 청사 방문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들의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견 수렴은 좀 한번 해보셨나요? 일단 그동안에 어떤 거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정리된 건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또 근무하면서 보면은 이제 청사가 이제 워낙 오래됐지 않습니까? 59년도에 지어서 지금 6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 뭐 지나가면은 항상 적이 되니까 지금 이제 도청 같은 경우도 외벽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개 이제 좀 이렇게 그 해가지고 야간 경관 조명도 해놓고 이렇게 좀 변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뭐 다른데 이제 뭐 부산지방경찰청이나 또 여러 이제 행정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뭐 일일이 이제 다 말씀 자료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 실적이 있어서 이제 오래된 것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지나다니는 시민들이나 어떤 브랜드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좀 외관상 좀 뭔가 좀 깨끗하게 좀 예, 어떤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맞습니다. 하는 뭐 이런 순간 내용입니다. 이제 어쨌든 전체적인 이미지 변화라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네. 장기간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하나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예, 요 앞에 이제 교보생명 빌딩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좀 하긴 오래됐는데 예, 예전에 사실 그게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 될지 모르겠지만 딱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지금 교보생명의 외관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저 이게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인식도 제고도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둔산동에 있는 통계청 건물 같은 경우도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데는 거기도 통유리로 해가지고 옆에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딱 산뜻하면서 그렇죠. 네, 그런 안 것도 하시는 있더라고요. 것보다야 예,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예, 있을 예, 수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필요성과 지금 현실 상황과 그 예상과를 전반적으로 좀 그리고 말씀대로 장기간 이게 얼마나 큰 이미지로 변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아예 이걸 해서 뭐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 계획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반적으로 이 금액을 올리셨었는데 지금 향후 과업 범위 및 구상 등에 따라 사업비 변동이 가능할 수 있음이라고 올려주셨어요. 예,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예산이 초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추경에도 외벽 창호 증액 올리셨었죠. 예. 3초에도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셨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지금 회계과에서 올라온 사업들 대충 알고 계시죠. 예. 뭐 방수공사랑 당연히 다 필요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방수공사라든지 화장실 개성은 공사 그리고 외벽 창호 증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별관 이제 증축 이것도 몇백억 들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살펴보셔서 검토하셔서 해주시면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열 네, 의원입니다. 의원님. 예. 예. 우리가 그 지난 그 기획실 관련해 갖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낙찰 차액 관련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그 회계과에도 그 예산 집행을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회계관리 훈령이 예. 그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확인하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거 한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해서 네. 그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변경된 것 중에 이제 그 신설된 항목이 있었던 거를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사업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과 계약 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예산 업무 담당 부서에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과가 최종 그 계약 업무를 하시죠. 예. 그러면 그 입찰도 또 주관을 하는 예, 부서시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랑 계약 담당하실 직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변경된 대로 그 예산부서랑 꼭 저기 통보를 해주셔서 그 예산을 적재적소 그리고 또 적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해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설명 자료 49쪽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온청사 재별관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원래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되면은 뭐 지방재정 시행령에 따라서 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죠. 예, 예. 100% 구비 사업일 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증축 관련해서는 200억 이상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재정 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심사를 할 때 그 기준이 어떤 것들 있죠? 어떤 심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투자 심사. 금액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금액이 있어가지고 네. 중앙 투자 심사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200억, 20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 투자 심사도 이제 저희가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 이제 중기지방 재정 계획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의회 저기 사도위 소관인데 이제 공지상 관리 계획 그 저희가 이제 요청해서 예, 자체 심사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의회 그러니까 승인도 이제 받았습니다. 예. 거기 심사 기준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그 저희가 지금 자료를 좀 안고 제가 있어가지고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예, 제가 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2조의 심사 기준을 보면은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경제 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소유 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제2별관 증축 사업도 올해 11월 19일에 자체 평가를 완료하여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지방재정 투자심사 매뉴얼을 보면은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 요구 정도와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 의견 수렴 여부도 평가 요소로 들어가거든요. 예. 혹시 이 내용도 저희가 반영을 했나요? 예, 그 주민의 수곤도 및 수혜도가 있는데요. 이것도 네. 저희가 조사해서 반영했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 가지고 또 같이 되는 그 주차 타워 조성권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계식 주차 타워의 경우 안전성에 관련한 법규가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을 보면 주차 가능 크기에 따라 중형, 대형 주차장으로 나눠지는데 이번 기계식 주차장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중형 SUV하고 일반 승용차 해당이 됩니다. 중형이랑 일반 수용차요. 예, 예. 주차장 출입구는 몇 개를 확보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제 5개소 할 예정입니다. 출입구를 5개. 예, 예. 주차 시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방향 전환 장치 및 대기 정류장 개수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방향 전환 장치도 들어갑니다. 예, 그 확보를 다 예, 예. 예, 계속 예, 설계 예, 담당 계획하고 계시죠. 있습니다. 예, 예. 기계식 주차장 운영 시 별도 인력이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입구가 5군데다 예, 그러면은 그거 관리하시는 지금 거는? 저희가 이제 요 앞에 이제 NC백화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저희가 하면서 네. 현장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한 1년에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이제 운영하는데 그 정도 경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로 뭐 기간제라든가 인력 배치 계획을 또 추가로 세우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직영하게 되면은 2명 정도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번 운영할 때는 어떤 것이 효율적인 건지 좀 더 조사해봐 가지고 이제 관리 위탁 운영하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인시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량 주차할 때 입구가 하나죠. 그 세면입니다. 입구가 세 예, 군데로 예, 입구를 예, 하나. 예, 그럼 저희가 그렇습니다. 5군데면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보고 3개 가지고 하면 한 번에 몰리면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진출 인원을 5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 인원은 한번 거기 협의를 해봤는데 한 2명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예. 23년 기사를 보면은 대전 지역 기계 주차장 관련하여 안전 진단 미비 및 관리 소홀로 문제가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43건의 사고 또한 있었거든요. 우리 중구도 주차장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본관 의회동 옥상 방송국에 좀 볼게요. 예, 사업명에서 266쪽 설명자료 46페이지.
우회동 현장에도 가봤고 예, 예. 올라가봤어요. 예. 올라가봤고 좀 살펴봤고 예. 이것을 지금 뭐 이제 누수를 찾지를 못하죠, 그죠? 예.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예, 뭐 이게 뭐 우리가 누수 방수공사를 뭐 집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하는 걸 봤어요. 옥상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방수제는 1.3mm 그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뭐 종이장 같은 옛날에는 이제 방수 저거죠.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슬라브도 견디지를 못해요 거기에. 예. 그래 여름에는 뭐 덥지, 겨울에는 춥지, 또 겨울에는 또 팽창해가지고 결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계과에 특수 방식으로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예, 예. 위에다 그냥 직접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이 공법이 참 좋은 공법이죠. 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누름 뭐 보호충에 뭐 철거 작업 하는데 구조적, 환경적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비합리적이죠. 이게. 예. 그 뭐 기존 그 방수층도 있고 또 단열층 및 누름 콘크리트 보호층에 전면 철거 작업이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방수명 통기성 복합방수 시공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 뭐 통기성 복합방수라면은 시공이라면은 뭐 알루미늄 이제 필름에다가 예. 또 피폼 시트 예. 또 특수 증착 필름 부직포 예. 폴리우레탄 이게 이용한 사중 방수 공법이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특수 방수벽으로 방수벽으로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위에다가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좋으신 생각을 했는데 주무관하고도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눴어요. 이것이 영구적이냐? 예.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다가 엄연히 우리 회계과에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추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예, 예. 지금 기존에 이제 일반 그 공법인 경우는 그 폐기물 또 처리비도 이제 발생이 되고 또 해체 비용도 이제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죠. 환경 보조 환경 보정비도 있고. 예, 예. 말씀하신 거는 장점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에 보면은 이제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각각 사무실에 이제 누수된 데가 사실 많고요. 특히 장마 기간에 굉장히 이제 누수가 많이 돼서 어떤 실과는 이제 사무실 안에다가 이제 통 받아놓고 이제 물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그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구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요. 하고 나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덧대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시공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칼라 철판으로 예. 삼각형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도 의견도 제시를 했어요. 예. 했는데 예.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이제 특수 방수액으로 바닥을 철거하지 않고 예.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직접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뭐 엄연히 이런 걸 많이 좀 알아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여간 이것이 뭐 영구적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10년 이상씩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내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옥상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옥상 방수를 한번 해놓으면은 이게 수명이 오래 가질 않더라고요. 보면은 전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신축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은 방수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몇 년 지나면 이게 들뜨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옥상 방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이게 건물을 신축한 지가 오래 몇십 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기다 아무리 잘 더 씌우고 해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원래 이제 지금은 단독 주택들도 옥상에 있는 집들은 그 위에다가 그냥 철판 지붕을 씌워버리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 옥상에다 이걸 띄우면은 불법이라고 해서 가끔 철거 대상이 되는 가정들이 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대로 알고 씌우는 분들은 공간이 없이 그냥 옥상 난간에 딱 붙여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공사비를 2번씩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옥상도 역시 이제 이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몇 년이 갈지, 또 이게 관공사는 이게 하자 보수가 1년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옥상 방수 같은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종에 따라서 틀린데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예. 그 전에 우리가 뭐 체육센터라든가 이런데 신축한 거 보면 뭐 1, 2년 지나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 아니면 회사가 뭐 망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또 투입을 하는 예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예,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 그 이행 보증금을 저희가 받아놓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도가 난다 이러면은 그 근데 돈을 이게 지금 이행 예를 들어 좀 4억 이상을 들여서 예. 했는데 하자가 났을 때 이행 보증금이 4억씩 나옵니까 이게? 그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 안 예, 되지, 몇 천만 원 안 되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뭐 어림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뭐 누수가 있으면 당연히 방수는 해야겠죠. 근데 방수를 할 때 좀 이게 여러 가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옥상 방수는 공법을 좀 제대로 살펴서 예.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옥상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옥상에 태양열을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옥상에다 이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태양열 설치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볼 것 같고, 또 여름에는 이게 햇빛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지열 발생도 덜하거든요. 아무래도 옥상에. 그럼 4층이 아무래도 냉방비도 절감이 될 테고, 또 거기서 또 전기도 또 얻을 수 있고.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축을 여러 군데 했는데, 옥상 경로당에다 필히 태양열 설치를 해라. 그래서 지금 다들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은 여기도 태양열 설치를 하면 그만큼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태양열 설치하는 거 지금 우리가 보조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태양열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 건물은 59년도에 이제 증축이 돼서 예. 지금 64년 이제 경과가 돼가지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네. 또 태양열 장비가 그게 또 화중에 많이 나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또 지금 아까 지금 방수공사인데 바닥하고도 이제 거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번 전에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렵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중 문제가 안 되면 어차피 방수를 하는 거니까 예. 그 태양열을 설치를 하고서 방수를 거기다 덮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단이 물론 이제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은 예. 안전 문제가 답보가 된다고 하면은 태양열을 이용해 하는 길에 방수를 하면서 같이 설치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효과를 우리가, 왜 그러면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지열도 발생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냉방도 그만큼 또 비용이 절감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또 그래서 또 전기도 얻을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안전히 일단 안전한지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방수 이 공법을 검토를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법을 좀 오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좀 선택을 좀 당부를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청사 증축을 좀 하겠다고 내년에 예산을 이제 9억 1,400만 원 1차로 세우는데, 예. 이게 지금 사전 설명서를 이게 지난번에 그쪽에서 설명자를 갖다 주셨는데 예.
시설 운영 계획을 보니까 1층, 2층이 사무 공간이 아니고 주민 편의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1층은 전시실 등, 2층은 문화 강좌실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구청의 주차 공간 때문에 이게 주차장 주차 타워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백면을. 예. 근데 여기다 주민 편의 공간을 전시실에다가 문화 강좌실을 설치를 하면은 지금도 물론 1시간까지는 무료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전시를 한다거나 문화 강좌 같은 걸 하면 1시간에는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 과연 1, 2층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몇백억씩 들여서 증축을 하면서 여기다가 1, 2층 전체를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확보를 한다.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전시실이라든가 문화 강좌 같은 거는 사실 중고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업무 영역이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예, 문화원에서. 물론 이제 하고 예. 있는데 그 근데- 추세가 이제 그 관공서 이제 만약에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개방을 하는 이런 추세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물론 여건이 우리가 주차실에다가 이런 게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다면은 물론 좋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주차면 때문에도 지금 이게 주차 목적도 우리가 지금 증축을 하는 목적은 물론 사무공간도 확보하지만 주차면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도 여기다가 전시실이나 문화 강좌실 같은 걸 개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1, 2층 전체를 개방을 한다면은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또 주차를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은 어쨌든 뭐 6시 이후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은 또 주차를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보면은 뭐 6시만 넘으면 꽉 차더라고요. 뭐 어디다 갖다 세울 데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또 1, 2층 전체를 주민 편의실로 이렇게 신축을 한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물론 신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공간 배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한번, 물론 이제 신축을 시작을 하면서도 물론 바꿀 수는 있겠지만은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같이 이제 오늘 해주신 말씀 같이 이제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육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세출예산 쪽에서 국장님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보험료 아시죠? 예. 올해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올해 다 저기 바뀐 거까지 이제 조직 개편돼서 한 거까지 다 가입을 했고요. 조직 개편까지 한 게 예. 23년에 160명 가입을 했고요. 예. 2024년도 본 예산에 26명을 했어요. 예. 근데 10월에 조직 개편된 인원을 26명을 예측하시고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직이 이제 바뀐다든지 추가되는 사람만 추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가입하셨어요? 26명 가입한 시점이?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제 기간 만료로 해서 3년으로 이제 포괄직위로 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160명이. 그리고 2024년도 본 예산에 추가로 26명이 필요하다고 가입을 해서 본 예산에 성립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10월 말에 저희들 조직 개편됐잖아요. 그때 그 지정된 공무원들을 가입을 하셨냐는 거죠. 아니면 이 26명을 조직 개편 될 거를 감안해서 수입을 하신 건가요? 그 관계를 묻는 겁니다.
그거 이제 조직 개편된 거는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입. 법상 30일 이내에 가입하게 돼 있지 않아요? 법률에 30일 이내에 가입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정리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본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이거 한번 다시 챙기시고요. 예. 이 예산 성립하실 때 그 부분은 이게 법률상으로 명백히 세우게끔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26명을 2024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어떻게 조직 개편되고 지금 2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검토보면 어떡하십니까? 법률상 30일 이내로 내가 규정이 돼 있는 걸로 확실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봐가지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설명자료 14페이지 기관 공통 대민 활동비 정규직 윗급이와 동제외 한번 보겠습니다. 산출 내역이 25년도에 410명으로 산출을 하셨어요. 예, 예. 2022년도에 410명, 2023년도에 439명, 2024년에 504명. 그러니까 지난해 비해서 이제 94명이 감소해서 증감 사유가 중복 지급 불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감소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24년도에는 지금 특정 업무 수행 경비하고 중복된 거를 제외하고도 증액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 25년도에는 왜 94명, 100명 가까이가 줄어든 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걸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 요번에 제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예. 24년도에는 그 정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고 예. 25년도에는 편성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 왜냐하면 중복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24년도에도 증감 사유에 그 중복의 문제를 쓰셨어요. 근데 24년도에는 중복 문제 제거를 하고 증을 하셨고 25년도에는 중복 지급 불가에 따른 감을 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차례 국장님께서 답변에 현원 기준이냐 정원 기준이냐를 자꾸 하시는데 그럼 원칙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에. 어느 때는 정원으로 하고 어느 때는 현원으로 하고. 지금 그 행정재원과 하실 때도 정원 현원 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현원으로 하고 정원으로 하고 올해는 현원으로 하고 그러면은 지금 원칙 없이 이 예산을 계속 지금 편성하셨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요 부분도 한번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차량 운행 관리 공공운영비 있어요. 19페이지요. 차량 운행 관리 설명자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차량 유지 관리비가 62대입니다. 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보니까 총 저희들이 공용 차량이 100대, 그 중에 의전 차량 2대 리스 빼고 98대가 자동차세 보험료가 가입이 돼 있었는데 이 62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은 그럼 각 실과에서 개별로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실과에서 담당하는 거하고? 실과 이제 저희가 이제 정수는 100대를 총 100대를 전체가 예. 우리 회계과에서 이제 잡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차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게 62대가 회계과 거는 아니잖아요. 그 100대 중에 저희 본청에 있는 거 만 여기서 가입을 예, 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업소나 사업소 거는 별도로 예, 동하고는 별도로 별도로 가입을 예, 예. 하고요. 의회하고 예, 예. 그 예산 동에서 별도로 가입한다는 거죠. 동에 있는 예, 차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체크 한번 해보고요. 49페이지에 본청사 이별관 증축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 투자를 보면은 2026년에 198억을 지금 재원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청사 기금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103억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 차액 그리고 98억 정도의 부족액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우선 뭐 10위인데
그 이제 특교금이나 또 특교세라든지 이렇게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청의 청사 건립 관련해서 동행정복지센터도 예. 복합 커뮤니티 센터로 하는 이유가 예. 이 행정기관의 그 청사 건물은 특교금이라든가 특교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협의가 아니라 예, 예. 그 시행 규칙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 자체 규칙에 그거는 안 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신다고 하시는 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가 본 의원이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그 이별관 옆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했잖아요. 예. 올해 예, 예. 그 비용이 2억 좀 넘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예. 그거 그러면 이 주차타워 세우면 그냥 매몰 비용으로 내년에 그냥 다시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네요? 이제 그런 뭐- 거 장기적으로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런 것들도 감안을 했는데 네. 워낙 이제 주차난도 이게 좀 있고 또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부족한 주차 공간하고 또 이제 주민 편의 공간도 좀 넣고요. 그다음에 주차 타워도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걸 그러 함에 있어서 예, 2억 예. 정도는 그냥 사라져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장점이 이제 더 많을 것 같아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예. 2억 정도는 그냥 한 1년 정도 쓰고 버려도 되는 돈이다. 아, 버려도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전반적으로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일반 임기제 보수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64페이지요. 설명 자료. 예. 일반 임기제 보수 4명 해가지고 3억 800만 원 세우셨어요. 예, 예, 예. 2024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요게 이제 그 뒤에랑 같이 연관되는데 그 24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101에 02 기타직 보수로 예. 그 일반 임기제 4명하고 전문 임기제 1명에서 이제 편성이 됐었고요. 25년도에는 101에 01하고 02로 나눠서 편성이 돼서 인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 똑같으면은 분할해서 좀 해주셔야지. 일반 임기제 4명 해가지고 3억 800만 원 이렇게 세우셨죠. 예, 예. 2024년도에 임기제 공무원 5명을 해가지고 3억 6,900만 원이 제 본 예산에 태워졌었어요. 예, 2024년에. 예, 맞습니다. 예. 66페이지 전문 임기제 1명 1억 100만 원이에요. 연봉이. 예, 예. 전문 임기제 이분이 몇 급이세요? 낙급입니다. 낙급이면 몇 급 상당이에요? 6급 상당. 6급 상당인데 연봉이 1억 100만 원이나 됩니까?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인데 연봉이 1억 가까이 돼요? 예. 그 전문 임기제로 일반 임기제하고 전문 임기제하고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낙급이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지난해 비해 갖고 한 4천만 원 넘게 이 두 개를 합쳐 봐도 작년에 3억 6,900을 세우셨어요. 5분에. 그때도 5급 한 명이 있었고요. 예. 올해 이렇게 합쳐 보면은 지금 4억 한 1천만 원 정도가 돼요. 4천만 원 정도. 예. 4천만 원 정도 1년 사이에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여기 5명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5명이었다고요. 예, 5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한 4천 정도 올라가요. 호봉수 올라가서. 호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가해서 그를 이 5급 상당은 연봉제 아니에요? 연봉제긴 한데 예. 그 이제 그 성과를 평가해서 그 이제 거기 상한 최고 상한에 가고 최저에 가고 사이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정한 거는 최고액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분이 확인을- 지금 기본연금이 8,8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네요. 전문임기제. 이게 상한액에 맞춘 거예요. 이게 전문임기제는 하한액만 있고 상한액은 없죠. 보수 책정하실 때. 하나 있겠죠. 하한액만 있고 상한액만 있죠. 지금 최고 상한액으로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그거 예. 그 자격 요건하고 산정 기준 좀 한번 줘보실래요? 이 정도 금액이면은 봤을 때 지금 2850 넘어가는 것 같은 기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그 절차에 맞추셔갖고 채용을 하시고 산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제 지난해하고 다르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청사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우리가 청사 건립 기금 운영 조례가 있을 건데요. 예, 예. 근데 그때 2022년도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년에 100억씩 적립을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청사관리 기금이 이게 첫해 100억을 예. 적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해마다 100억씩 적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조례를 제정을 했던 걸로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100억만 적립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적립을 안 했네요. 2023년도, 2024년도 적립을.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본청사를 하고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청사 건립기금 조성 조례를 그때 제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지금까지 그때 당시 한 번만 100억을 적립을 해놓고 지금까지 적립을 안 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까지 파악을 못해도 현재 이제 건축과에서 이제 네. 청사관리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거 이제 하면서는 이제 그 잔액만 지금 확인해봤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그거는 지금 한번 최대로 100억씩 적립을 했다면 올해 연도까지 하면 벌써 300억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청사 증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지금 2년 내에 걸쳐 이제 이 두 번 회계하는데 걸쳐서 좀 적립을 안 했거든요. 예.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시 왜 적립을 안 했는지. 그러고 해마다 이게 잉여금이 캬 너무 쌓였지 않습니까? 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 근데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돈을 쌓으면서 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왜 이행을 안 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예.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좀 제출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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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육상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